예, 요거는 한번 재미삼아 연습해 보라고 메인 함수 전공자들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학교 수업에서는 이런 실습 잘 하질 않습니다. 윈도우 베이스 수업할 때 또 비주얼 스튜디오 쓴다 그러면 요건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커맨드 라인 방식이라고 해갖고 도스창, 명령창 열어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짤 때 이거 많이 쓰거든요. 아, 명령창 써봤는지 모르겠네. 예, 메인이라 하면서 보통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죠. int main 또는 void main 썼고요. 요석에는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적질 않는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nt argc 캐릭터 별 표시해야 됩니다. argument v, argument value라는 소리입니다. argument counter 그리고 배열로 갔습니다. 배열이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호기심 자극, 유도, 꼬심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레임 집어넣고 한번 실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요대로 작성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실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 이게 뭐야? 나는 명령을 준 쪽에도 이거 그냥 이게 함수인데 함수 하나만 덜렁 돌리면 여기에 매개 변수의 개수 해갖고 1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요 반복문을 만나겠죠. 요쪽을 딱 찍었는데 보니까 프로그램 이름이 나오네. 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직접 돌린 경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큰 걸섬 이런 거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고요. 이 경로 잘 확인했다가 이게 다 작업이 되고 잘 돌면 메시지가 나왔으면요. 그 경로에 있는 요 exe 파일 있죠. 요거를 복사해서 C의 루트에다 갖다 놔주세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로 확인하라고 요거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창 있죠. 밑에 그 윈도우 키 누르고서 명령창 해도 되고요. 뭐 cmd 쳐도 나오고요. 또는 파워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새까만 창들, 이건 난 일부 신색으로 했는데 새까만 창 열면 나옵니다. 여기에서 뭐 c 땡땡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여기다 dir 한 칸 띄고 x 별표 한번 쳐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춰졌네. 여기 x라는 파일 이름이 나올 거 한 개의 파일 나와 있던 이름도 여기 나옵니다. 이게 나온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 건 뭐죠? 지금 메인 함수를 진짜 순수한 함수, 사용자 함수 같이 쓰려고 한번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코드 그대로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경로에 따라가서 이 파일을 갖다가 C의 루트에다 복사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시작 메뉴 눌러서 명령창으로 들어가서 명령창에서 dir 한 칸 뜨고 x 별표 한번 눌러주기 바랍니다. x가 있는지. x가 없으면 파일 복사 다시 한번 해주면 됩니다. 윈도우 탐색 케이스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뭐 하는지 볼까요? 예, 명령창에다가 C의 루트입니다. C의 뭐 이런 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루트에서 거기다 X 한 칸 띄고 A 한 칸 띄고 BC 한 칸 띄고 1, 2, 3 입력하고 엔터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메인도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메인은 사용자가 정한 이름이라고 그랬죠. 단지 비주얼 스튜디오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인이란 이름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요시 여겨진 거고요. 그 메인은 명령어 아닙니다. 시스템 함수 아닙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일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매개 변수 줘서 실행한 매개 변수는 요거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그리고 A, B, C, 그 다음 1, 2, 3은 매개 변수 데이터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메인 함수에 진짜 인식이 됐는지 지금 커맨드 창에서 했을 때 그 값이 인식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아기먼트 0번에는 프로그램 이름, 아기먼트 1번에는 첫 번째 값 A,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BC, 세 번째 1, 2, 3이 여기 저장이 됩니다. 이게 뭐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커맨드 창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 저렇게 새까만 커맨드 창 이용을 했고요. 윈도우 말고 리눅스나 이런 것도 보면 커맨드 모드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마우스를 쓸 수 있는 또 화면에 그림 형태로 표시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윈도우란 개념이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을 다 만들어 그 명령들 뒤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ir라는 명령은 파일 목록을 보는 명령입니다. 그냥 dir만 쳤을 때 dir 한 칸 띄고 슬래시 w, dir 한 칸 띄고 슬래시 물음표를 쳤을 때 각각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여기 설명해 놨죠. 그래서 메인도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걸 확인하려고 굳이 이런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잖아요. 진짜 재밌습니다. 이걸 내가 장담컨대 전공에서 C 배우는 애들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장담컨대. 지금 1학년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전공, 소프트웨어 전공, 컴퓨터공학 전공 있을 텐데 해본 적 없을 겁니다. 메인을 맨날 쓰면서 메인이 명령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요. 재밌습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함수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는 헤더, 함수 헤더와 함수 몸체, 바디로 나누어집니다. 학문적인 설명이죠. 뭐 그냥 이 윗부분에 적는 걸 헤더라고 얘기하고요. 처리되는 내용을 바디라고 합니다. 끝.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추가 설명하면 헤드 부분에는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과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 또 괄호 속에는 매개 변수를 담아 놓을, 이때는 이걸 또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아까 파라미터라고 하냐고요. 예, 전달받은 값을 저장할 매개 변수를 지정합니다. 없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드라고 적은 거는 반환되는 값이 없을 때 보이드, 반환되는 값이 있을 때는 반환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을 적어줘야 됩니다. 위에 설명들 해놨죠. 반환형, 반환형, 함수 이름, 매개 변수를 합쳐 함수 헤드라고 하고, 함수 본체는 중괄호 속에 들어간다. 함수의 본체 안에는 함수가 수행할 작업이 필요한 문장들이 들어있고, 속이 반환값이 없음을 나타낼 때 보이드를 쓴다. 속이 비었다는 의미가 아닌데. 아니야, 비었다는 의미죠. 속이 비었다? 쏘갈머리가 없다. 또한 함수에 입력이 없다는 의미야. 요 말이 더 맞죠. 함수에 주어진 데이터가 없을 때 보이드라고 씁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드 메인 이거가 아니면 그럼 그때는 꼭 리턴이 있어야 됩니다. 리턴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없으면 워닝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다 인트라고 하고서 리턴이 없으면은 에러가 나나 워닝이 나나 아니면 무시하나? 예,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탐구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함수의 정의 방법은 헤더와 바디로 구분이 된다는 거. 헤더에는 반환된 데이터 타입, 함수명, 그리고 전달받은, 부를 때 인수를 놓고요. 그걸 도착한 매개 변수라고 하거든요.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다. 변수입니다. 변수. 값이 아니라 변수입니다. 변수. 그 전달받은 값을 저장할 그 메모리 장소의 이름. 그걸 변수라고 했죠. 오케이. 예, 함수의 호출입니다. 아까 정의된 걸 불러 써야 되죠. 함수 호출은 아주 심플합니다. 함수 이름 적어주면 됩니다. 모든 함수는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가 있는 걸 보고서 이거 함수네 그러는. 메인도 괄호 있었습니다. 프린트f도 괄호 있었습니다. 스캔f도 괄호 있었죠. 다 함수입니다. 오케이? 함수를 정의하는 목적은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거고, 함수를 이용하는 걸 함수의 호출이라고 한다. 함수의 호출은 반환되는 값이 없는 경우는 함수명, 요것만 덜렁 적어주면 됩니다. 뭐 입력 데이터 없으면 이거 안 적어도 되죠. 함수명 가로 열고 닫고 끝입니다. 근데 전달받을 값이 있으면 가로 속에다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또 반환되는 값, 리턴이란 명령이 없으면 이 뒤에 여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반환되는 값이 있으면 함수명 입력 데이터 지수라고 앞에다가 활당문 있죠. 대입문, 는 줘서 이 값을 저장할 변수명 지정하면 됩니다. 이 변수는 함수명 선언할 때 앞에 그 보이드 대신 이거 있죠.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 리턴 타입이라 그 값과 같은 종류의 타입의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C가 은근히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제한이 좀 많고요. 생각보다 조금 쓰기가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오래됐으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오래됐고 그때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개발된 다양한 언어들이 그 단점을 다 개선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한번 파이썬 얘기할 때 안 했나 여기서? 파이썬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최근에 나온 프로는 언어들이 훨씬 파워풀하고 쓰기 좋습니다. 사용자 실수도 방지하고요. 왜? 옛날에 실수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좋아지죠. 말 길어질까봐 좀 자제했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함수 선언 시 변수의 개수와 동일하게 해야 하며 없을 수도 있다. 입력 데이터는 괄호 속에 적는 여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보내는 데서 없으면 얘도 없어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면 하나가 들어있어야 되고 두 개면 두 개의 변수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거 알아줍니다. 함수의 호출은 함수 이름만 적어주면 되고요. 이름 뒤에 괄호가 붙어 있으면 이걸 함수라고 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어떤 보여준 것 같아 프린트 스타트입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내가 뭐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거 출력하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도 별 찍고 여기도 별 찍는다고요. 그럼 내가 프린트문을 두 번 써야 되잖아. 물론 저걸 반복문을 쓰게 되면 짧게도 할 수 있지만, 아니 프린트문 하나로 대신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든 겁니다. 복잡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거를 요 부분을 함수로 처리하면 쉽다는 거죠. 이걸 함수로 처리하게 되면 쉽다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스타트라고 함수를 정의하고 이걸 두 번 호출해 쓰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아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샘플 나왔는데 요거는 그림들은 앞에 설명한 걸 참조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충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함수의 데이터 반환 리턴 타입, 펑션 네임. 이게 매개 변수, 보이드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메인도 이 보이드 안 써도 됩니다. 아니면 명확하게 보이드라고 써주기도 하거든요. 전달되는 값이 두 가지면 이렇게 각각 변수명도 있고 변수 데이터 타입도 각각 적어줘. 여기 좀 틀린 점입니다. 각각 적어주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int라는 거는 여기 나중에 return이라는 명령이 나올 거고요. 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고요. 또 이거를 받는 놈의 데이터 타입이기도 합니다. 알았죠? 썰이 길어졌고요. 이거 풀을 한번 짜봅시다. 쉽죠, 뭐. 일단 별을 이렇게 찍는 프로를 한번 작성해 볼 겁니다. 프린트문 하나의 별을 쭉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꼴에 배웠으니까 반복문 써가지고 이게 더 좋을 수 있죠. 어떤 점이 좋죠? 별의 개수를 명확히 할 수 있잖아요. 별의 개수를 명확히 하고 나중에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별을 찍는 함수를 프린트 스타트라고 먼저 정의해서 자세히 봐요. 메인 앞에 놨습니다. 이걸 불러쓰기 전에 정의가 먼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프린트 스타트 나왔어요. 이걸 메인에서 불렀으면 프로그램 메인부터 시작하는 거 알죠?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게 나왔으면 이걸 읽기 전에 이거는 컴퓨터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실행은 여기서 되지만 프로그램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프린트 스타트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메인이 없는데 메인 앞에 있네. 기억하고 있을게.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 메인을 만난 순간에 이제 여기서 시작이네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프린트 스타트 맞아. 아까 나 기억한 거 있어. 이거 하라는 소리구나 하고 출력해 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프린트문 수행됐고 또 부르네. 프린트 스타트. 이래서 얘가 함수를 했구나. 2번 이상 사용되니까 반복 사용되는데 타입을 치는 거 귀찮으니까 짜증나니까 잔머리를 굴렸구나. 이게 또 얘를 불러서 쓰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함수 쓰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재입력하는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또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유지보수를 편하게 하려고, 뭐 좋은 거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함수 이런 식으로 씁니다. 선언하고 불러쓴다. 함수의 정의, 함수의 호출. 내가 좀 주의사항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사용되기 전에 정의된 부분이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합시다. 매개 변수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매개 변수와 반환값. 매개 변수는 함수가 정의된 것 기준에서 요 괄호 속에 적힌 게 매개 변수입니다. 함수가 정의된 곳 기준입니다. 함수가 보내는 사람이 주면은 인수고요. 파라미터고요. 받는 사람은 매개변,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냥 전달된 값, 받은 값 이래도 됩니다. 근데 틀린 점은 요 굳이 매개 변수라는 표현을 쓰는 이건 꼭 변수만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변수마다 데이터 타입을 각각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반환값이라는 거는 요 뒤에 요 리턴 뒤에 리턴은 여러 번 나와도 됩니다. 주의해야 될 걸 리턴을 만난 순간에 그 함수는 종료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무조건 벗어납니다. 우리 브레이크 명령 쓴 거 있었죠? 브레이크랑 동일한 효과입니다. 리턴을 만난 순간에 그 함수는 종료되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어도 됩니다. 끝나는 점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거죠. 굳이 리턴 밑에 리턴을 두 줄 적는 거는 두 번째 리턴 수행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쓸데없는 짓은 안 하겠죠. 그리고 이때 반환되는 값은 여기에 변수를 적어도 되고 값을 적어도 되고 수식을 적어도 됩니다. 오케이? 딴 것도 적어도 되는데 그럼 말이 길어지죠. 그리고 요거의 데이터 타입은 얘가 되는 겁니다. 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도 일종의 데이터네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얘기가 은연중에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함수를 하나의 데이터로 보는구나. 그러니까 타입이 있는 거잖아. 반드는 값에 따라서. 그 개념이 도입이 되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럼 C가 아니라 C++가 되는 거죠.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전공자들은 쓸데없이 봅시다. 매개변수는 함수에서 작업을 처리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고 매개변수는 데이터 타입을 각각 설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환되는 값이 있을 경우 함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야 됩니다. 반환된 데이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반환값이 하나만 그리고 해야 됩니다. 반환값은 꼭 한 개만 지정 가능합니다. 2개 안 됩니다. 3개 안 됩니다. 단점이 있죠. 옛날에 하나로 만족했던 것 같아요. 물론 피해가는 방법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은 반환값은 한 개만 지정해야 된다는 거. 없을 수 있고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2개 안 됩니다. 값이 2개라는 겁니다. 리턴문이 2개, 3개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리턴문 실행에는 무조건 함수는 종료됩니다. 이 주의점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여기 변수 각각 1000원, 리턴만 나면 무조건 함수는 종료. 오케이.
매개 변수 파라미터 몰라도 돼요. 전달된 값 또는 받은 데이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요거는 리턴이 없는 경우, 요건 리턴이 있는 경우 메인 함수에 저 기술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호출한 방법입니다. 반환값이 없을 때는 그냥 함수 명만 적으면 되고요. 반환값이 있을 때는 요거 이렇게 그 값이 저장될 변수도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매개 변수와 반환값, 매개 변수는 전달받은 값이라고 그랬죠. 함수에는 전달받은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말만 길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반환되는 값은 꼭 리턴으로 해서 처리돼야 됩니다. 리턴이 여러 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 수행되면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 타입은 여기에 적어주는 거죠.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 리턴 타입이라고 아까 이야기했고요. 예, 매개 변수와 반환값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 얘는 얘랑 관련이 있어요. 리턴하고 얘는 위에서 보내준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 기억합시다. 아, 미리 요약을 하면요. 함수는 외부에서 값이 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값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리되는 내용은 동일해요. 그리고 출력되는 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죠?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는 경우 한 가지.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나가는 거 있는 경우 두 번째 가지. 그리고 들어오는 건 있고 나가는 거 있는 경우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가는 게 없는 경우 세 번째 가지. 그렇죠? 그리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는 네 번째 경우. 그래서 함수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리턴 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예? 서로 독립적이니까. 그러면 네 가지 경우가 발생해. 그거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좀 길어지는데 뭘 가리키고 있는지 뭘 설명하는지 얼른 포인트 잡으라는 겁니다. 뒤도 똑같은데. 예, 실제로 쓰는 경우입니다. 이게 용어에 대한 정의인데 인수와 매개 변수 얘기했습니다. 인수는 또 이런 말을 쓰네 또. 아이씨. 내가 썼는데 내 자료가 앞뒤가 안 맞잖아. 아까 파라미터라고 해놓고. 파라미터. 그것도 아기먼트라고 했잖아. 근데 이 아기먼트, 매개 변수, 인수, 같은 말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말은 인수라고 하고 여기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다가 잘못 적은 것 같긴 한데, 함수를 호출할 때 괄호 속에 적어주는 이 값, 변수 써도 됩니다. 이 값은 보내는 시점 변수면 보내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보내는 시점이 기준이 돼요. 그때 그 값을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전달되는가, 인수하다, 인계하다, 이제 전달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숫자라는 의미를 쓰고요.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늘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이때는 꼭 변수로 받아야 됩니다. 변수로 받아야 됩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함수 선언 시, 호출 시, 매개 변수의 개수는 동일해야 된다. 두 개 적었다는 소리는 선언할 때 두 개 썼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타입은 각각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매개 변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달받은 값도 있고 출력되는 값도 있는 경우죠. 유형 지금 하는 겁니다. 앞에서 그 유형 설명한다고 이야기했고요. 함수인데 전달받은 값도 있고 반환하는 값도 있다. 그런 겁니다. 전달받은 건 매개 변수에 들어가고 반환한 걸 리턴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예,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반환되는 값은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서 호출을 했을 때 반환되는 값이 있을 경우는 이 할당문, 대인문을 써가지고 여기서 처리가 끝났는데 저장할 변수를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 변수랑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됩니다. 반환값이 있는 경우 함수명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야 되고 반환값이 하나만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말이 안 나왔네. 반환값을 받는 놈은 이 데이터 타입과 일치돼야 된다. 얘하고 얘는 데이터 타입이 맞아야 됩니다. 그 데이터 타입이 얘거든요. 반환값 그리고 반환값은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게 또 반복되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동일한 얘기 여러분이 꼭 기억하라고 중복해서 설명하는 건데 자료 만들다 보니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중복된 요소가 좀 많이 들어있네요. 예제입니다. 맥스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 중에 큰 값을 찾아보아라. 중간평가 문제에 나왔던 것 같은데 두 개의 데이터가 입력이 됐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스캔F죠. 이 명령이 나오면 if죠. 이 명령이 나오면 printf죠. 순서도 이런 겁니다. 쉽잖아. 게임 끝났는데 뭐 이거 그대로 만들면 되잖아요. scanf 다운표 열고 %d 한 칸 띄고 %d 다운표 닫고 쉼표 찍고
n%a, n%b 가로 닫고 세미콜론하고 말로 다 하네. 그 if죠. if 가로 열고 a는 b보다 크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printf 다운표 가로 열고 다운표 열고 a가 크다 다운표 닫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세미콜론 그리고 else printf 가로 열고 다운표 열고 b가 크다 다운표 닫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끝. 물결 가로 닫아주면 되죠. 그러면 이런 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메시지도 표현하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푸른문자 갖고 화면에 표시할 때 값만 덜렁 표시하는 건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화면에 표시하는 게 일종의 보고서거든요. 무슨 작업을 했다, 결과는 어떻다. 또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데이터로 무슨 처리해서 결과는 어떻다가 화면에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작성했다까지 있어야지 이게 정확한 보고서가 되는 거거든요.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이 보고서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여러분 뭐 문제를 냈는데 교수님 보고서 내 그랬더니 종이에다 55 이렇게 적어내면 이게 보고서예요? 아니죠. 표지 만들고 문제는 뭐였고 어떻게 풀었고 답은 뭐다 이렇게 적고 누가 작성했다가 적어야지. 늘 프로그램 짤 때는 화면에 표시된 내용에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중간 평가에서도 그런 걸 요구했고요. 그게 평가 요소이기도 합니다. 알았죠? 어쨌든 이거 한번 짜보기 바랍니다. 메시지하고 입력받고 해서 출력. 오케이. 예, 이제는 뭐 문제 제시되면 코드 따라오는 건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는 이런 함수를 선언하고 요걸 불러 쓰는 요령 지금 연습해 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한 거랑 좀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함수를 갖다가 프린트 문 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프린트 문 안에 맞아. 여기도 값이나 식이나 또는 변수를 쓸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바로 그 함수를 쓰면 됩니다. 리턴 밸류가 있는 함수 써야 됩니다. 리턴 밸류가 있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없는 함수 쓰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거 여러분이 해보는 겁니다. 리턴 밸류가 꼭 있죠. 리턴 있죠. 인티저로 나오네요. 이 값이 여기 이걸 만약 이게 수행이 되고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는 단순 호출, 어떤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호출 또는 프린트f의 변수와 같이 사용하는 호출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구분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함수 모양을 보니까 이건 뭐죠? 입력은 없고 출력만 있는 경우네. 입력이 없다는 소리는 여기 매개 변수가 빈칸이라는 소리죠. 맞아요. 이거 보면 알죠? 매개 변수 없네. 그리고 여기 인트인 거 보니까 리턴 있겠구만.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갑시다. 이게 다죠. 뭐 그거 설명하려고 그린 그림인데. 속이 처리되는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거 확인하고 이게 없다는 건 매개 변수가 없다. 매개 변수 자꾸 이야기합시다. 오케이? 리턴 또 해보고요. 예, 감 잡았죠? 뒤에 얘가 나오니까 쉽게 넘어온 거고요. 차이점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건 두 번째 함수 유형이었어요. 입력값은 없고 출력값만 있는 거죠. 출력 아닙니다. 리턴 값입니다. 반환값. 출력은 함수 내에서도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출력을 함부로 쓰게 되면 내가 출력인지 날 부른 놈의 출력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값, 리턴 밸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딱 본 순간에 얘는 매개 변수 전달받은 값은 없고 돌려줄 값만 있네. 인트가 있는 건 어딘가 리턴이 있겠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처리 내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거는 함수의 선언과 활용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프롬 짜다 보면 거기다 이제 기능을 자꾸 추가하게 되거든요. 정수값을 입력받는 함수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스캔F로 덜렁 받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뭐 예외 처리 또 오류 방지 이런 명령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게 뭐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두와일이네. 두와일이면 어떻게 하는 거지? 적어도 한 번은 수행이 되죠. 딱 들어갔더니 100 이하의 정수를 입력하셔 프린트F가 수행이 됐고요. 스캔F로 값을 받아들였네요. 그리고 두와일은 나중에 물어보죠. 그래서 이게 100보다 크냐고 물어보네. 여기 이거는 문제가 100 이하일 때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하고 그럼 10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다시 가서 메시지 출력하고 값을 입력받을 때 그 값의 정확도나 또는 그러니까 이게 값이 신뢰할 수 있는 값인지 또는 원하는 값인지 조건을 달아서 입력받는 경우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if문 써는데 if는 한 번만 수행이 되니까 두와일문 쓰게 되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건 계속 반복 수행이 되죠. 즉 맞는 답을 넣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써먹을 거라 나중에 강의하다 추가해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때 이거 설명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기억하고 있습시다. 입력할 때 두화일문 써가지고 잘못 입력되는 값을 걸러내는구나.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알았죠? 입력할 때 잘못 입력된 거를 걸러낼 때 두화일 명령을 사용하더라 라고 기억해 줍시다. 이것도 뭐야? 이건 입력되고 출력되는 함수의 유형인데 아주 단순한 유형입니다. 여기는 함수의 명령이 하나도 없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입력되고 출력도 있는데 add에 두 숫자를 더하라고 했거든요. 받자마자 return에서 직접 처리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return에는 값뿐만 아니라 식이 들어가도 되거든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 괄호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묶어줍시다, 우리는. 예, 우리가 이제 조건문의 수식, 조건문에 들어간 거, 또 산수식에도 보면 우선순위 고민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괄호 묶어주면 된다고요. 여기도 괄호 꼭 묶어줍시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앞에서 설명한 add라는 함수에 대한 선언 내용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매개 변수 없이 처리가 되는데 매개 변수는 없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함수 내에서 값을 직접 입력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값을 안 주면 받아서 쓰는 방법. 이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사용자가 정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데이터 값을 입력받고 여기선 더하기 연산을 하는 거네. 이렇게 프로그램 모듈화 함수로 다 잘라 놓는 거거든요. 그럼 메인 함수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뭐 scanf 적고 printf 적는 것보다 여기 보니까 get integer. 인티저를 정수를 받으래네. get integer. 첫 번째 거 받아 x에 집어넣고 두 번째 거 받아 y에 집어넣고 그리고 썸에다가 더해서 집어넣어. 더하기 연산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력해. 이렇게 아주 샘플을 든 겁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데이터 입력을 어떻게 받지? 입는 값은 숫자일 때 어떻게, 문자일 때 어떻게, 값의 범위는 0부터 100까지 아니면 100보다 커도 돼. 이런 식으로 고민할 필요 없이 한번 정해놓은 걸 불러 쓰게 되면 프로그램이 쉬워진다는 거죠. 안 그래요? 아직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기능별로 쭉 잘라놓는 게 함수입니다. 함수 쓰는 이유는 재활용 가능한 것들, 중복 타이핑 안 하려고 하고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려고, 유지보수를 쉽게 하려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는 굳이 함수 만들 필요 없는데 또 그것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함수를 빼기도 합니다. 꼭 재활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함수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거 돌려봐야 됩니다. 오케이? 샘플 문제입니다. 팩토리얼 계산이거든요. 팩토리얼 계산 아나요? 뭐 5 팩토리얼 느낌표 쓰는 거.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계산 방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이 팩토리얼 계산은 나중에 그 재규 함수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하고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10팩토리얼이면 얼마가 나오죠? 이거 10팩토리얼 했네. 100팩토리얼이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나중에 배열 배우고서 이거 문제 낼 겁니다. 오케이? 팩토리얼한 말 기억하고 이럴 때도 함수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계속 함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함수 연습. 온도 변환기입니다. 온도의 종류는 섭씨와 화씨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건 알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섭씨죠. 섭씨. C. 이거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섭씨, 화씨, C가 무슨 C인지 알아요? 알파벳 C 아니고 이런 한자 아나요? 성씨라고 하죠. 이거 C, 이게 섭씨, 이걸 화씨라고 하는 이유가 이건 섭씨가 만들었고 이거 화씨가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섭씨, 화씨라는 용어는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씁니다. 딴 나라는 또 다르겠습니다. 이게 단이기 때문에 발음이 틀리다는 거죠. 섭씨라는 말을 한자로 쓰거나 한글로 써서 외국인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우리 생각보다 이런 용어들 많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죠? 우리나라만 7가지입니다. 외국에서도 무지개 색깔 7가지 아닙니다. 뭐 그런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게 문화가 아이씨 몰라. 어쨌든 이 섭씨는 뭐 찰스인가 뭐 그 사람이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에이씨 발음하기 나쁜데 CC가 만들었어. 그래서 섭씨입니다. 그 중국말은 섭이었대요. 이 F 뭐라는 거는 화씨를 발명한 그 기준을
발명해서 정한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이 F로 시작하니까 귀찮아갖고 화씨라고 했답니다. 그때 화 뭐로 발음이 되나 봐요. 사람 이름이란 소리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섭씨, 화씨 우리나라만 쓰고 있고 우리나라 중국만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일본도 쓰나? 아니면 중국 문화권에 있으면 비슷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유래된 아이씨 말이 옆으로 새고 있어요. 중국에서 유래된 겁니다. 어쨌든 어떤 온도를 집어넣는데 온도를 집어넣게 되면 그거를 바꿔주는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F라고 집어넣으면 내가 입력하는 값은 화씨 온도야. 그러니까 섭씨로 바꿔봐봐. 또는 내가 C라고 입력하게 돼 맞나? C라고 입력하면 이거는 이제 섭씨야. 내가 입력한 걸 섭씨로 바꿔봐. 뭐 이런 겁니다. 입력하는 값이 무언지를 지정하게 되면 여기 있죠? C면은 섭씨를 화씨로 변한, F면 화씨를 섭씨로 변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기 바랍니다. 아, 식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섭씨와 화씨의 관계거든요. 섭씨에다가 1.8을 곱하고 더하기 31을 하면 화씨 온도가 됩니다. 또 화씨 온도가 부여됐으면 어떡하죠? 빼기 32하고 그걸 나누기 1.8하면 섭씨 온도가 되는 거죠. 요 공식 산수입니다. 산수. 곱하기하고 더하기 두 개 나왔다고 헤매면 안 되죠. 괄호로 잘 묶어졌는데 요 공식을 이용해서 화씨와 섭씨로 바꾸는 프로그램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아, 섭씨 화씨가 사람 이름이었구나. 예, 앞에서 설명한 온도 변환기 소스 코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요 함수 쓰는 거, 요 함수 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도 출력도 함수로 처리했네. 오케이. 이게 출력 함수라는 게 메뉴잖아. 설명을 하죠. 이걸 선택할 거니, 이걸 선택할 거니, C, F, Q를 선택하도록 했네. 그럼 이제 입력을 받으면 C일 때 처리하는 거, F일 때 처리하는 거, Q일 때 처리하는 게 틀려지네. 여기 있다. getch 안 가르쳐 줬는데, 그냥 써요. 한 글자 입력을 받는 겁니다. getch, 캐릭터 또 getch, getch도 있고, getchar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관심 있으면 찾아보고요. 교양에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값이 Q인지 C인지 F인지에 따라서 요 물결 가로를 묶어놨습니다. 요거 처리할 건지 요거 처리할 건지를 정하죠. 그리고 Q는 브레이크 처리하면 브레이크 처리하면 반복문을 벗어나죠.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캐릭터 또 나오네? 이건 뭘까요? 이건 또 여기도 있는데? 직접 돌려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 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게 뭔지 궁금하면 이걸 지우고 돌려보고 놓고 돌려보고 둘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을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바꿀 수는 없나? 바꿀 수 있습니다. 과제로 내기 딱 좋은 문제구만. 이거 케이스문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도 한번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과제 별표에 놔야지. 과제로 내야지. 오케이? 직접 돌려보고 코드도 수정하면서 해보기 바랍니다. 함수를 배우는 건데 그걸 빌미로 지금 조건문이라든지 get 캐릭터 저것도 한번 get 캐릭터라고 읽기도 하고요. get 차라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get 캐릭터라고 읽읍시다. 아니면 get cha야 캐릭터 약자입니다. 문자의 약자. 오케이. 예, 앞에서 한 거 처리된 화면, 실제 결과 화면입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C를 집어넣으면 뭐죠?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 입력하면 섭씨 온도가 되겠죠. F를 입력하면 화씨 온도를 입력하면 섭씨로 바꿔주는 거죠. 입력하는 값은 정수였네. 나오는 값은 실수인데 Q까지 세 가지가 잘 처리되는 거를 한번 구현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있을 때 리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죠? 리턴 뒤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리턴 뒤에 0을 적을 수도 있고요. 리턴 뒤에 값을 괄호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단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하는 거. 이거 쓰지 맙시다. 하나일 땐 써도 됩니다. 하나일 땐 이게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일 때 이거 쓰고요. 이거 씁시다. 오케이? 그럼 괄호로 묶어주는 게 제일 보기 좋습니다.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섭씨, 화씨, 온도 변화하는 프로그램 과제로 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챙기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데 특별한 거 없는데요. 매개 변수와 인수의 관계. 중간 점검이니까요. 인수는 주는 놈 입장, 이건 받는 놈 입장인데 변수가 들어간 이유는 이거는 값을 주기 때문에 여기 변수 여기서 쓸 때 안 보이네. 씨. 여기 있다. 이렇게 메인에서 불렀을 때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들이나 변수를 인수라고 하는 거고요. 함수가 정의된 곳에 그 값이 저장되는 형식 구문으로 적었는데 이걸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거 아냐 물어본 거고요. 반환값이 실수로 정의된 함수에서 실수로 정수를 반환하면 실수로 어떻게 되지?
반환값이 실수인데 리턴에는 실수를 했는데 함수를 정의할 때 플롯으로 정의했는데 그 값이 나중에 돌아와서 메인에서는 그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인티저로 선언이 되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죠? 즉 정수에다가 실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 실수죠, 그건. 아, 말장난. 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정수에다가 정수 변수에다가 예, 실수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시켜 보면 그러면 정수에는 무엇이 저장되냐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저장되겠어요? 정수인데 정수 저장되죠. 그럼 실수는 실수한 거지만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어지면 무시되는 겁니다. 소수점 이하가 무시. 여기에 뭐 12.34라는 숫자가 들어있다면 이건 실수죠. 미스테이크 아니고요. 플로팅. 이걸 정수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정수에는 1, 2, 3, 4가 저장이 되나요? 아니죠. 1, 2까지만 저장이 되죠. 소수점 이하는 저장 못해요. 정수에는. 나중에 필요하면 이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아니 또 하필 실수네. 실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물어본 겁니다. 정수죠. 뭐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중간 점검 시간이었습니다.